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인입니다. 그 수많은 유학 정보 중에서 재정이 사실상 유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죠. 예. 뭐 레주메나 SOP 등등 뭐 이런 작은 거에만 초점을 두고 이런 비용 얘기는 또 잘 안 해. 예.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제 못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워낙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유학 컨설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에게 SOP 첨삭이나 어떤 종합적인 컨설팅에 맡길 잠재적인 고객들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학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돈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현직 유학생들, 재미로 하는 것인지 모를 그런 유학생 유튜버들, 이런 것도 보면은 전부 다 장학생의 풀펀딩 받고 공짜로 공부했대. 특히 박사생들 다들 자칭 흑수저야. 나는 흑수저지만 나는 이만큼 똑똑한 사람이어서 거의 공짜로 공부했어, 너네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인가? 상당 부분이 나에겐 적용 불가능한 정보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많은 왜곡된 정보들이죠. 차라리 좀 이렇게 학부생들이 순진하고 솔직하게 나는 뭐 얼마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정보죠. 그런데 그마저도 그 학비 말고 부수적인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는 또 자세히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상세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숨겨진 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진짜 다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이걸 시작합니다. 사실 유학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상당히 제한이 되고, 그죠? 반대로 또 바르면 안 될 게 없음을 보여주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저는 흑수저인데요, 유학이 가능할까요? 거기다 대고 돈 없으면 안 돼, 돌아가, 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아주 드문 케이스라도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전체 자격금 받고 혹은 풀펀딩 받고 이렇게 유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이 토종 공대생들은 죄다, 미국 도전해봐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서도 정말 돈 없는 20대들은 사실상 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주는 걸 느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유학 준비부터의 모든 비용에 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취지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루트로 어떻게 돈을 확보해서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제대로 알고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자, 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비책은 없다. 돈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버셔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대로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좌절하고 유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알지 말고 제대로 알고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자, 이거죠. 유학 경비나 유학 등록금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나오기 전 이미 이 준비 과정부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건 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먼저 여러분 토플이랑 GRE 시험을 필수로 봐야 되잖아. 특히 석사부터 나오시는 유학생들은. 근데 이게 이 시험비가요,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시험 한 번 보는데 토플은 180불이고 GRE는 205불이야. 그러면은 20만 원이 넘죠, 한국 돈으로. 이것도 꽤 부담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걸 딱 한 번에 딱 보고 대학이 요구하는 점수를 맞출 수 있느냐? 안 되죠. 토플 한 번, GRE 한 번에 딱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로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느냐? 아마 절대 안 될 겁니다. 저도 토플을 4번 봤어요. GRE는 한 번밖에 안 봤지만 사실상 2번 본 거죠. 왜냐면 2번 보는 걸로 시험 신청해놓고 뒤에 거는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비만 그때 당시에 150만 원 쓴 거지. 저는 적게 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바사 이겠지만 여러분들 토플 같은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은 공부하면서 3달은 연속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시험비에서 얼마 잡고 들어가야 돼요? 1, 200 잡고 들어가야 되죠. 최소로 1, 200. 그리고 토플 GRE 공부를 혼자 합니까? 최소 책이라도 사야죠, 그죠? 책값도 들고.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이제 사교육의 힘을 빌립니다. 혼자서 안 돼. 한번 제가 툭 까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미국에 이미 나온 유학생 분들 중에 강남에 있는 뭐 파고다나 해커스 어학원 한 번도 안 거치고 나온 유학생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다녔어. 거기 다 출신들이야. 그만큼 이 점수 따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어. 한국인 학원들이. 그 단기간에 집중해서 점수를 올리는 데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을 거예요. 어마어마해. 토플 학원비가 종합반,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넘었지. 다녔을 때가 토플 종합반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그 한 달에 80만 원이 넘네요. 거의 90만 원이네. 토플 종합반이. 와, 많이 올랐네. 그런데 이제 이게 최소한으로 집중해서 6개월 잡고 토플 GRE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다 치면요. 여기서면 이미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학원비랑 시험비랑 해서. 뭐, 이것도 사바사겠지만, 뭐, 학원 한두 달만 다니고 시험 한 번에 쫙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능력자들. 아니면 뭐 어릴 때 이미 영어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지방에 사는 학생이 유학 준비한다고, 예?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 강남의 학원에 그 앞에 뭐 고시원이나 원룸 잡고 두세 달 방학 때 바짝 학원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왜냐면 안 되니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지방에서 올라와서 몇 달치 생활비 하면서 강남에서 유학하듯이 거기서 토플 GRE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이 몇백.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서 토플 GRE 뭐 한 달씩만 다니고 시험도 뭐 두세 번 만에 보고 이렇게 해도 한 300, 그죠?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저는 흑수저인데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이 토플 GRE 학원비 충당하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까요, 이게? 진짜 수험생처럼 아침에 학원 수업 듣고 하루 종일 학원에서 내준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토플만 해도 3, 4개월이 걸리는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 공부 따로 하면서 또 자기가 알바하면서 남는 시간에 토플 GRE 공부를 한다. 뭐, 그럼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쳐도 그 절대적인 시간이 나오나요? 효율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좀 현실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좌절을 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작부터 좌절하지 마세요. 뒤에 더 많이 있어. 토플 GRE 끝내고 나서도 이제 뭐 SOP라든지 추천서 이런 것들 이제 에세이죠. 에세이들을 쓰고 교정받고 하는데도 비용이 들죠. 왜냐면은 우리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어 실력으로는 내면 안 돼요.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꼭 교정을 받아야 돼. 내가 썼다 할지라도 꼭 교정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런 유학, 에세이, SOP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 의뢰하면 이것도 한 최소 2,300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막 심한 데는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단돈 한 30만 원에 끝낸 경험이 있어요. 석사 공대 유학 30만 원, 그 다음에 MBA 에세이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인데 단돈 100불에. 네, 아주 훌륭한 에세이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걸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아무리 그냥 싼 문법만 봐주는 그런 교정 업체들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런 컨텐츠까지 다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문법만. 그런데 맡겨도 뭐 장당 뭐 몇만 원씩 해가지고 한 2, 30만 원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비용이 들죠. 그리고 이 지원 단계에 가면 학교별로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별로 이 애플리케이션 피가 있어요. 원서비. 한국 대학들도 지원할 때 원서비 내잖아요. 미국 대학도 마찬가지. 원서비가 학교별로 한 $100 정도 할 것 같은데, 예. $100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뭐 비싼 학교는 $150 받는 데도 있고, 하여튼 100불에서 200불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를 딱 한 군데만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10군데를 쓴단 말이에요. 유학생들이. 10개에서 20개, 막 많이 쓰는 애들 30개도 써. 그러면은 학교당 100불만 잡아도, 그죠? 원서비만 2,000불, 3,000불, 우리 돈으로 한 2, 300만 원. 좀 한 20개 이상 쓴다 그러면은 한 3, 400만 원 되는 거죠, 원서비만. 그죠? 이것도 몰랐죠, 여러분들? 모른다니까? 유학 준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에서 파이낸셜 증명을 하라 그래요. 재정 증명. 그래서 내가 최소한의 한 학기의 등록금과 한 학기의 생활비를 갖고 있다는 캐시로 현찰로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라 그래요.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내라 그래요. 그 은행에 가면은 영문으로 떼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한 학기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뭐 두 학기치, 1년치. 그리고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 다르고 지역마다 생활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은 한 5만 불, 10년 전 시세예요. 저 지금은 잘 모르겠어. 5만 불에서 6천만 원에서 거의 비싼데 1억까지. 예. 그거를 캐시로 현찰로 갖고 있어야 돼. 부동산 안 돼요. 부동산 안 되고. 그래서 그 통장 잔고에 그걸 넣어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보증인을 세우라 그래. 그 보증인의 또 잔고 증명을 떼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좀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현찰로 뭐 5천만 원에서 1억씩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캐시를 모아놓은 사람 없을 거예요. 뭐 전세 대출이나 집 담보 대출 이런 걸로 다 나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친척들한테 이제 좀 돈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돈 막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이제 뭐 몇천만 원 맞춰가지고 통장잔고 딱 띄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막 이런 짓을 하거든요. 많이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러면서 뭐 신세 한탄을 하는 거지 또 사람들이. 아,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없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 네가 등록을 할 거면 미리 이제 디파짓을 걸어라 그래요. 등록금 중 일부 뭐 한 10%에서 20%를 먼저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뭐 등록금이 10,000불이면은 한 2,000불? 예, 이렇게 먼저 입금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미리 어드미션을 주고 입금된 애들은 이제 입학이 확정된 애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입금해놓고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더 좋은 학교 붙으면은 그 1,000불, 2,000불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뭐 첫 번째 학교에 먼저 붙었는데 뒤에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언제까지 디파짓을 안 걸면 입학이 취소가 된다고 통보가 와. 막 2주나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 내 2,000불 입금하겠죠. 왜냐면 뒤에 학교 발표가 안 나면. 그리고 뒤에 더 좋은 학교가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그 포기하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싶겠죠. 이런 데서도 알게 모르게 비용이 계속 든다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합격했으면 이제 이제 비용이 다 끝났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미국에 와야 될 거 아니야. 미국에 오는데 뭐 태평양 헤엄쳐서 올 거예요? 아니잖아.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잖아. 비행기 티켓도 최소한 150만원? 그죠? 아무리 편도로 끊어도 100만원은 할 것 같은데 막 두 번 갈아타고 막 이렇게 싼 거 막 아무리 사도 제가 2번 갈아타고 왔거든요. 미국 처음 올 때. 제일 싼 거 편도로 끊고. 그것도 100만원 넘었어. 그때 당시 10년 전 시세인데도. 학교가 막 시골에 있다 그러면은 막 비행기 한 번 막 더 갈아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요. 그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처음 오는데 뭐 빈손으로 올 거야? 막 빈털터리로? 그것도 아니잖아. 처음에 들고 가야 할 비상금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총 따져보면은 얼마야? 1,000만원은 가뿐히 넘고 2,000만원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흙수저들은 어때요? 이 단계마다 엄청난 한계와 스트레스에 부딪히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뭐 너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차피 뭐 유학 컨설팅 업체들의 타겟팅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나는 흙수저지만 이렇게 풀펀딩 받고 유학 중입니다. 이런 글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좀 이런 거 좀 볼 때마다 이것도 순진한 사람들 많이 속겠구나. 이미 유학으로 이 미국 땅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어떤 흙수저의 범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어. 그리고 이 흙수저라는 게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흙수저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기 굉장히 힘들고 유학생활이 돈 없다. 근데 이게 그보다 더한 흙수저들이 봤을 때는 저게 흙수저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게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뭐 혼자 회사 다녀서 모은 돈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유학을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굉장한 흙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한 그 흙의 환경을 극복한 아이콘쯤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때 유학 나올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흙의 환경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이제 맞벌이를 했던, 둘 다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와이프 같은 경우 이미 4년 정도 다녔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 통장 잔고 증명 이런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쉽게 넘어갔죠. 예,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리고 저도 이제 유학 본격 준비가 6개월이었거든요. 그 6개월 동안 학원비랑 이제 혼자 또 따로 나와서 강남에서 학원 다니려고 한 몇 달 이제 강남에서 자취하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밑에 신림동 거기에서 또 원룸을 얻어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가능했던 게 우리는 이제 퇴직금도 있었잖아. 회사 그만두고. 예, 근데 이제 완전히 학교 다니다가 유학준비로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은 솔직히 이제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답이 없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회사를 다니란 말이야, 먼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으세요. 아니면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든가. 그 심지어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그 와중에도 유학준비해서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 괴물 같은 사람들. 저는 안 돼서 회사를 그만뒀어. 하다가. 그런데 그런 괴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흔치는 않지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학 준비 비용만 이렇다. 그걸 아시고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겠죠.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본격 유학 이후의 비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서, 그리고 본격 유학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다루면서 상대적 흑수저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또. 네, 감사합니다.